안녕하세요. 전 주식회사 안지오랩 대표 김민영입니다. 안지오랩은 혈관 신생 분야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혈관 신생 관련해서 국내 및 해외 특허 43건의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지오토스라는 안지오제네시스 토탈 스크리닝이라고 혈관 신생을 검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지오토스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천연물 의약품, 항체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의약품으로는 이 네 가지 질환에 대한 임상 2상 또는 2A상을 완료하였고요.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올 9월에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미니 항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중 항체 또는 AP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을 받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소재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국내 및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9년도에 설립했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20.3억입니다. 저는 안지오랩을 창업하기 전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효과학기술원에서 혈관신생 연구실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혈관신생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특히 2010년에서 2020년간에 2010년에는 저희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저희가 그 천연물 의약품이 임상에 들어가서 저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임상 2상 또는 2A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상 이제 IND 승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이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많은 결실을 얻었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혈관 신생이란 것은 없던 혈관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혈관에서 이 잔핏줄이 생기는 거를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나더라도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아주 엄격히 조절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적인 경우 그 혈관 신생이 과다하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병적으로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암, 그리고 배에 있는 지방도 굉장히 빨리 커지는 지방이라 복부 비만도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이고요. 망막에 혈관 신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라든가 이거 혈액 이것 때문에 이제 실명하는 질환이 습성 황반변성인데요. 습성 황반변성, 이런 자궁 내막증, 건선, 피부 주사 피부염 이런 모든 질환이 원인은 틀리지만 결국 혈관 신생 때문에 악화되는 질환을 통칭해서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약 70개 이상의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신생 억제제가 개발되면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이런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이 난치성이고 그래서 환자한테 오랫동안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천연물 의약품이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가 좋고 경구 투여 가능하다는 점. 특히 천연물 의약품은 그 안에 많은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중 성분이기 때문에 표적도 다중 표적입니다. 그래서 단일 표적을 하는 치료제가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는데 그런 단일 표적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안지오토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을 스크리닝한다고 그랬는데요. 안지오토스 기술은 혈관 내피 세포나 그런 혈관 조직을 이용해서 이미지 기반의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비트로 에세이 시스템, 엑스비보 에세이 시스템, 그리고 인비보 에세이 시스템 이런 토탈 시스템을 가지고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을 가진 또는 혈관 신생 증진시키는 물질을 저희가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지오토스 기술로 저희가 화합물 라이브러리, 천연물 라이브러리, 그리고 항체 라이브러리 기존에 쓰고 있던 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천연물 의약품의 두 가지 후보 물질 ALS와 ALH를 저희가 개발하였고요. 건강기능식품은 OBX라고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항체 의약품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지오토스 기술로 천연물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리닝한 것 중에 멜리사입이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좋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이걸 가지고 두 단계 용매 분해를 해서 ALS L1023이라는 후보 물질을 저희가 찾았고요. 이 ALS L1023은 지금 세 가지 그 질환에 대한 치료제, 즉 연령 관련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그리고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 전에는 래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쉬라고 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LS L1023은 이 각기 이 혈관 신생 억제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질환의 치료제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중에 ALH는 칠엽수 입에서 추출한 건데, 특히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아제는 효소를 억제해서 잇몸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억제할 수 있고, 또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치주질환 치료제로 임상 2상을 끝냈습니다. 물 추출물인 이 세 가지 식물 추출물을 가지고 인체 시험을 통해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저희가 식약처 인정을 받았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는 ALS-L023 이걸 가지고 습성 황반 변성 임상 2B상을 끝내고 최근에 IND 승인을 3상 승인을 받고 지금 한림제약에서 스핀오프한 상명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2A상을 끝냈고요.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도 2A상을 끝냈습니다. 치주질환 치료제인 ALH는 임상 2상을 끝냈고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소재 OBX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LS L1023은 이 멜리사라는 잎에서 저희가 추출을 한 물질입니다. 활성 가이드 분해기라는 것은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증가된 분해를 만들어서 천연물 의약품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멜리사라는 그 식물은 2000년 이상 식품으로 사용했고, 또 그라스 리스트에 있는 굉장히 그 안전한 식물이고,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식품으로도 사용하여 왔던 식물입니다. 혈관 신생 억제 효능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특히 항산화 효능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혈관 신생 관련 질환 동물 모델에서 여러 질환에 대한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을 확인을 했고,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로 임상 2상에서 시력 개선을 확인을 했고, 이 내쉬 즉 메쉬 치료제로서 임상 2A상에서 간내 지방량이 감소되고 섬유화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신생 억제제 ALS L1023의 작용 기전이라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혈관 신생 치료제, 억제제 치료제는 주로 다 이 혈관 신생을 일으키는 강력한 인자인 VEGF를 억제하는 다 그 치료제입니다. 근데 VEGF 하나만 억제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그 VEGF 억제하다 보면 다른 패스웨이, 그 혈관 신생을 일으킨 다른 패스웨이가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ALS L1023은 다중 작용 기전을 가진, 그래서 여러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타겟 표적의 혈관 신생 억제제이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구 투여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까지 모든 혈관 신생 억제제 개발된 거는 다 주사제입니다. 근데 저희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혈관 신생 관련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정상 망막 조직입니다. 이 혈관은 요 맥락막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망막 색소 상피세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시세포가, 여기 바로 망막인데,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죽어갑니다. 죽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영양 공급과 산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망막세포가 죽어가는데, 건성 황반 변성은 이렇게 이 밑에 그 노폐물이 쌓이면서 드루젠이 쌓이면서
망막에 그 영양 공급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습성 항반 변성의 경우는 맥락막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망막까지 혈관이 뚫고 들어가는 게 습성 항반 변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생긴 혈관은 완전한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삼출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명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습성 항반 변성 치료제는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그래서 이 혈관이 일로 들어가서 이제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그 혈관 신생 억제제로 만든 혈관 습성 항반 변성 치료제의 경우는, 현재 나온 모든 치료제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맥락막에 있는 혈관이 망막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저희는 그 혈관 신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죽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성 항반 변성 치료제의 경우는 지금 다 주사제입니다. 안구로 직접 주사를 하고 거의 뭐 1개월 또는 3개월, 최근에 나온 건 4개월마다 안구 주사로 했는데 계속해서 환자가 평생 안구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VEGF, 대부분이 VEGF를 막는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LS L1023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다중 표적의 혈관 신생 억제제고,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사멸하는 것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약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약도 이런 그 두 가지의 작용을 가진 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상 2상에서 루센티스하고 병용 투여한 그 임상 2상을 완료하였고, 시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VEGF를 막는 치료제와 같이 경쟁 관계가 아닌 그런 병용 투여로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임상 2상에서는 저희가 루센티스하고만 임상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ALS 1023은 망막색소 상피세포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팩스를 찍었는데, 정상 망막세포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H2O2라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 이 정상 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근데 H2O2와 ALS L1023을 같이 투여를 하면 이 죽어가던 세포가 많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포가 얼만큼 사멸됐는가를 보는 세포 실험인데요. 이렇게 H2O2가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세포가 죽는 것을 ALS를 같이 처리를 하면 이게 죽는 것을 막고 있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 활성산소 ROS가 생성됩니다. 이 ROS를 H2O2를 치면 이 ROS가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는데, ALS L1023을 같이 처리를 하면 이렇게 ROS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 2상 시험은 11개 그 병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ALS L1023은 경구 투여를 했고, 라니비자맙은, 그러니까 루센티스는 안내 주사를 해서 병용 투여를 해서 이런 습성 항반 변성 환자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험군은 3개로 나눴고요. 라니비주맙이 루센티스하고 ALS 하루에 600mg, 1200mg, 그리고 위약,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눴고요. 루센티스 보통 엔타이 VEGF 치료제는 이 투여 기간을 나누면 처음에 시작할 적엔 로딩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안내 주사를 하고, 그 이후에 9개월 동안은 이제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재투여 기준이 엄격히 있어서 뭐 망막 뒤에 다시 혈액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삼출액이 생기면서 뭐 시력이 얼마 이상 나빠진다든가 이런 재투여 기준에 따라서 투여를 했습니다. ALS 1023은 처음부터 로딩 페이스부터 같이 쭉 매겼고요. 위약 그리고 600mg은 하나는 진짜약, 하나는 위약, 그리고 1200mg는 두 알 다 진짜약,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유효성 평가 변수는 4m 거리에서 ETDRS 시력표를 이용해서 얼만큼 시력이 베이스라인 대비 12개월 시점에서 좋아졌는가, 그리고 12개월을 제외한 각 방문에서 어떻게 좋아지는가, 그리고 12개월을 투여했을 때 3줄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영주인데요. 이 루센티스 3 번을 맞으면 이렇게 다 좋아집니다. 검은 라인이 600mg이고요. 이 다트 라인이 위약군입니다. 근데 1200mg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1200mg에서는 베이스라인의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몰려 가지고 저희가 그 용량 의존적인 그 데이터는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600mg에서 전체 피험자를 보면 플라시보군은 이제 7글자를 좋아졌는데 이 ALS를 먹은 그 그룹에서는 11글자 즉 4.35 글자가 더 좋아졌고요. 특히 non PCV, PCV라는 것은 결절성 맥락막 혈관 병증이라고 그래서 맥락막에 있는 혈관에 이제 결절이 생긴 특별한 타입인데 동양인에만 있습니다. 서양인은 거의 다 non PCV인데요. non PCV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습성 항반 변성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CV 환자를 이 임상에서 넣을까 말까를 시작점에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PCV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같이 넣고 층화를 해서 PCV 환자가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분석은 따로 해보자. 그래서 non PCV 환자는 특히 그 습성 항반 변성의 전형적인 환자인 non PCV 환자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그 점선이 위약군입니다. 5글자 좋아졌는데 non PCV 환자 그룹에서는 PCV가 없는 환자 그룹에서는 ALS L1023 600mg 군에서는 9글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특히 12개월 시점에서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을 보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FDA가 2020 올해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efficacy consideration에서 특히 이 부분을 유효성을 평가를 해라. 그건 뭐냐면은 그 ETDRS라는 게 시력 그 표거든요. 여기 한 줄에 5글자가 있는 ETDRS 시력표에서 15글자 이상의 시력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야 된다. 이건 9개월 이상 투여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15글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3줄입니다. 3줄을 어떤 환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이 3줄이 더 아래까지 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임상 이상에서는 12개월을 투여한 다음에 이런 시력표 3줄, 즉 15글자 이상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 전체 피험자에서 위약군이 19.35%라 그랬으면 600mg은 46.15%의 통계적 유의하게 많은 환자의 비율이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였고요. 특히 non PCV 환자의 경우는 위약군이 22%라면 무려 56.25%가 3줄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라서 FDA 가이드라인에서 그 추천하는 그런 그 유효성 평가 변수를 충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뭐 15글자 이상 좋아진 환자 비율이 많은 이유가 혹시 600mg에서 루센티스를 로딩 페이스 3번 투여한 이후에 그런 PRN 페이스에서 더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의 그 라니비주맙을 투여를 했는가를 보면 이게 지금 로딩 페이스는 첫 3개월에 3번씩 놓고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동안 라니비주맙을 몇 번을 투여했나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두 번씩밖에 투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9개월 동안 거의 세 그룹이 비슷하게 2번씩밖에 투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600mg에서는 시력 개선을 할 뿐 아니라 3줄 이상,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플라시보 대비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슷한 라니비주맙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라니비주맙의 임상 시험을 보면 도대체 몇 번 정도를 투여하는가를 보는데 이 마리나라는 이 임상 시험 이제 그 이름입니다. 거기는 매달 투여를 했고 그러면은 이 저기 지금 PRN 페이스 그 하버라는 그런 임상 시험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지난 게 그 비지트고 여기 몇 번 인젝션 거의 한 8번 그리고 트리트 앤 익스텐드도 필요할 때마다 주사 주는 것도 거의 한 8번 이 주사를 놨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거를 보시면
환자가 첫 해에 15글자 to gain more than 15 letters 하려면 7.9회 즉 약 8번의 라니비주맙 인젝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글자 이상의 그 시력 호전을 보이려면은 라니비주맙을 적어도 8번은 투여 7.9회 이상 이제 8번은 투여해야 되는데 저희는 토탈 5번 투여로 15글자 이상의 그 시력 호전을 보이는 환자의 수의 유효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9월에 임상 3상 IND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받고 지금 한림제약의 국내 기술 이전한 그 스핀오프한 그 상명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LS 1023은 지금 나온 루센티스는 거의 뭐 4주에 한 번, 또 어떤 때 8주에 한 번이고, 아일리아 그 다음에 나온 아일리아는 2달에 한 번, 그리고 베오브는 3달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파리시맙은 뭐 4달에 한 번 하는데, ALSL 1023의 경우는 훨씬 더 시력 개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8주,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투여 간격을 늘렸고, 그리고 같이 병용 투여해가지고 월등한 시력 개선을 얻었다는 점이 이 ALS L1023의 특징이고, 또 무엇보다도 다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거 경구 투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나온 이런 치료제와 경쟁이 아니라 같이 병용 투여해서 병용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력 개선을 보였다는 게 우리 ALS L102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규모는요, 중국을 제외한 미국하고 유럽 5개국, 일본의 기준으로 했을 때 2031년에는 약 한 24조 원이 되지 않을까. 연평균 성장률을 약 한 9.8%로 하고 점점 이제 그 습성 황반변성 유병 환자 수도 늘어나지만 이런 고령화로 인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런 그 치료제가 한 9.8%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LS 1023을 저희가 이제 그 임상 2A상을 이제 마친 게 바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입니다. 지방간염. 전에는 대사 이상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 가지고 내쉬라고 했는데 요새는 비알코올성이라는 그런 그 단어보다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은 이제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되고 그다음에 간경화 간암으로 되는데 이미 이쪽까지 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메쉬 단계에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 메쉬 약은 올해 그 승인받은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이 이런 그 메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간에 대사 이상 그런 질환이다. 메쉬는. 그러면서 이 메쉬가 어떻게 생기는가 보면 주로 내장 지방에서 거의 다 이 내장 지방의 특징은 지방이 넘쳐나면 그 자리에 안 있고 근육이나 심장이나 간으로 다 갑니다. 내장 지방에서 이제 그 유리 지방산 프리 패티 애시드가 간으로 들어오면서 간에 중성 지방으로 TG라는 형태로 그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되는데, 이 지방간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염증으로 되면서 비알코올성 즉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으로 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메쉬가 엔지오제네시스 관련 질환이라고 알려진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으로 임상을 하게 된 거는 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복부에 있는 지방 중에 빨리 커지는 지방이고 혈관 진생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혈관 진생 억제제를 그 투여를 하면 이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드니까 항상 간이 깨끗해집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실제로 사람한테서도 이 지방 간이 줄어든다라는 걸 저희가 그 어느 에비던스를 갖고 있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즉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으로 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혈관 진생을 억제하면은 간의 지방이 그 축적이 억제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좋아지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섬유와도 같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
혈관 신생이 이런 간에 이런 메쉬 관련 섬유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즉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지방증이 생기면 지방 독성하고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제 저산소증이 되고, 그런 간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이 저산소증이 되니까 혈관 진생 인자하고 섬유화 매개체, 그러니까 섬유화를 시키는 TGF 베타 같은 인자들을 많이 내 가지고 혈관 진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 혈관 진생 관련 인자들이 간에 있는 그 성상세포 스텔레이트 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면 간에 막 콜라겐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콜라겐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혈관 신생 때문에 이 메쉬 관련의 섬유화가 된다라는 그런 그 최근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혈관 신생을 억제하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서 간으로 들어오는 그 지방이 줄어들면은 간의 지방도 줄어들지만 이런 섬유화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저희가 그 임상 이상에서 얻은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감염 치료제는 현재는 이제 그 메쉬는 굉장히 발병 기전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약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진 약이 나와서 이 약들을 복합해서 써야지만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그 치료제는 지금 그 여러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한 가지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억제하거나 지금 섬유화를 억제하는데, 저희 ALS L1023의 경우는 동물 실험에서 지방도 억제하지만 섬유화도 줄여주고 그리고 염증도 줄여주는 이런 그런 다중 타겟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저희가 고지방식이 동물 모델에서 간 내 지방증과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또 당뇨주에서도 간 내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 인슐린 개선 저항성을 봤습니다. 저희가 임상 2A 상에서 간 내 지방량이 감소됐고 또 섬유화가 개선됐고 간의 손상 지표인 ALT와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메쉬 환자를 대상으로 ALS L1023의 안전성,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2A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MRI 상으로 간 내 지방량이 8% 이상이고 MR 이상으로 섬유화가 2.5kPa 이상인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쉬 환자들을 저희가 모집하는데 간 내 지방이 8% 이상인 환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섬유화까지 같이 하려니까는 굉장히 많은 스크리닝 페일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저희가 그 피험자를 모집하는데 아마 그 MRI 스크리닝하고 MRE 스크리닝에서 한 120명 이상을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이 피험자를 모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험자 모집한 후에 유효성 평가 변수는 6개월, 24주에 투여를 했고, 유효성 평가 변수는 MRI 검사상으로 간 내 지방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MRE 검사로 간 내 섬유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간 손상 지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보시면은 6개월 투여해가지고 MRI 상으로 이 지방량이 한 1.5%, 1.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 1.6인 별로 큰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지만 간 내 지방이 8% 이상인 환자들의 1.5%, 1.6%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거를 상대적인 그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시작점에 비해서 줄어들었나 보면 한 7%, 15%가 줄어들었습니다. 간 내 섬유화 변화량도 보면은 0.25kPa, 0.36kPa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왜 섬유화까지 굳이 넣은 이유는 FDA가 또 가이드라인을 메쉬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간 내 지방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섬유화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섬유화가 좋아지더라도 지방이 뭐 더 나빠지든가, 이렇게 지금 섬유화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 메쉬의 유효성을 볼 때 간 내 지방뿐만 아니라 섬유화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FDA 가이드라인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아마 FDA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임상 시험을 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 손상 지표인 ALT는
이게 FAS라는 거는 뭐 한 번 먹고 저기 탈락한 환자도 다 통계에 넣는 풀 어널리시스고, 이 PPS는 퍼 프로토콜 해 가지고요. 임상 프로토콜을 끝까지 준수한 환자까지 해 가지고 봤을 때 FAS나 PPS 모두 이 지금 주황색 라인이 600mg, 그리고 회색이 플라시보입니다. 이 플라시보 대비해서 8주, 16주 있을 때 벌써 ALS가 PPS나 FAS나 PPS 모두 통계적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이 회색 라인이 플라시보고 주황색이 600mg인데요. 이 풀 어널리시스나 PPS 모두 8주부터 이렇게 그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하게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메쉬 치료제는 보면은 이제 올 3월에 레즈디프라라고 그래 가지고 첫 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이거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다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다양한 메커니즘의 약이 나와야지만 이 메쉬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GLP-1 계열이라서 당뇨 비만 약으로 쓰고 있던 약이 이 메쉬 치료제도 같이 임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쉬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55% 정도에 달하는 아주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 치료제는요, 다른 물질입니다. ALS 아니고 ALH인데요. 치주질환은 이제 노령 인구 증가율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치주질환이 많습니다. 치주질환은 문제가 여기 지금 이제 처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막 치아가 흔들거리면서 소실되는 겁니다. 이 잇몸을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MMP라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아제인데, 이 잇몸이 제1형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 1형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 1번, 8번, 13번, 그리고 염증에 많이 나오는 2번, 9번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는 치주 질환으로 인한 이런 잇몸 분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MMP 억제제로 미국 FDA가 승인한 그 약이 독시사이클린입니다. 근데 독시사이클린은 이제 항생제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치아 변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지오토스로 이제 MMP 억제하는 효능의 물질을 찾았는데, 서양 치료수 잎의 추출물에서 이 ALH를 저희가 얻었고요. 결찰로 치주염을 유발한 비굴결 모델에서 양성 대조군 독시사이클린하고 인사돌에 비해서 우수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 2상을 끝냈는데요. TO 4주에 치주낭 탐침 깊이, 임상적 부착 수준, 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안전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약은 뭐 개발되면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이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3개월 투여를 했고요. ALH L023을 1200ml, 600ml, 그리고 대조군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 치주염 환자에다가 1일 2회 12주간 투여를 했습니다. 유효성 평가 변수는 임상을 보는 보통 지표가 치주질환 임상 보는 게 이제 뭐 치태지수, 치운지수 뭐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이제 MMP 억제제이기 때문에 치주의 낭의 참층 깊이를 얼만큼 줄여두는가, 그리고 부착 수준이 얼만큼 변화되는가. 이 치운 퇴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치주낭 탐침 깊이에서 임상 부착 수준을 뺀 그런 그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만큼 변화되는가를 봤습니다. 보시면 600mg보다 1200mg에서 훨씬 효과가 좋았고요. 치중낭 탐침 깊이라는 것은 잇몸 끝에, 그러니까 치은 연변에서부터 치주낭 기저부까지의 길이가 치주낭 탐침 깊이라고 하면, 임상 부착 수준이라는 것은 백악 범랑 그 접합부에서 그리고 그 치주낭의 그 기저부까지, 그러니까 잇몸 뿌리서부터 기저부까지의 그 길이를 임상 부착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여기 ALH 1200mg 투여한 그룹이고, 여기 하얀 게 플라시보 그룹입니다. 4주에 벌써 이 플라시보 대비
이 ALH 그룹에서는 치주낭 탐진 기피를 많이 줄였고, 지금 마이너스 1이란 1점 몇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 치주낭 깊이가 한 5mm였어요. 그런데 4주 투여하니까 이게 4mm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점 치주낭 탐진 깊이가 줄어드는데 이 플라시보도 같이 이제 또 줄어들고, 이게 또 자연 치유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주에서 이미 위약 대비 그 치주낭 탐진 깊이를 개선을 했고, 임상 부착 수준도 똑같이 4주 8주에서 이 하얀 그 플라시보 대비 여기 그 ALH 1200mg 투여해서 이렇게 그 임상 부착 수준을 개선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인사돌이나 이가타는 초기에 그런 치은염에 쓰고, 최근에 그 의약품 재평가에서 인사돌이나 이가타는 치주질환 치료제가 아니고 보조 치료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MMP 억제제로 FDA가 승인받은 독시사이클린인데, 또 독시사이클린은 항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저희 그 개발하고 있는 ALH는 이 그 염증도 줄여주지만 이런 MMP 억제가 주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이런 초기 또는 후기 환자에도 계속 쓸 수 있어서 잇몸 분해를 억제하는 그런 MMP 억제제로서 독시사이클린 대비 이게 우수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치주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이제 고령화로 인한 유병 환자 수도 증가하고, 또 그래서 지금 약 한 9%의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제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그 천연물 의약품이 이제 거의 다 임상으로 다 진입을 했고, 임상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고, 파트너 기술 이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지오랩의 이제 연구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항체 의약품 쪽입니다. 항체 의약품 저희가 그 고유의 그런 그 항체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미니 항체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그 SGFV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다양한 항원에 대한 새로운 항체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구축한 라이브러리가 정말 잘 구축이 된 날을 봤을 때, 시판 중인 VEGF 리셉터 2 항체 의약품이 있어요. 실험자와 그 저희가 찾은 항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등 이상 효과를 가진 여러 후보 항체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만든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확보한 후보 항체를 이용해서 이중 항체 또는 AP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PC라는 거는 최근에 ADC 그 항체에다가 그 약물을 접합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가 아니라 안티바디 포토센시타이저 컨주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체에다가 광민감제를 붙인 다음에, 그러면 이 항체가 타겟 그에서 가서 붙고, 그런 다음에 빛을 쬐이면 그 항체가 있는 이 포토센시타이저 때문에 그 항체가 있는 부분의 그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중기청 과제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했고, 이런 그 포토센시타이저 부분은 닥터 IMB라는 회사하고 같이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APC 쪽에 연구를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항체 후보 항체를 이용해서 이중 항체를 제조해서 지금 이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지오랩에서 저희가 이제 먼저 제품화된 거를 말씀드리면, 안지오토스 기술로 물 추출물, 그러니까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식물 추출물은 물 추출물이나 또 뭐 에탄올 추출물인데요. 물 추출물로 된 그 세 가지 식물 추출물을 합해서 저희가 인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시험을 해서 정말 혈관 신생을 억제하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가를 CT를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 그 효능 표기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내장 지방이 빨리 커진 내장 지방은 혈관 신생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방이기 때문에 혈관 신생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내장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OBX는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료명을 꼭 쓰게 돼 있어서요.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품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 원료를 받아 그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고,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지난 10년 동안 누적 판매가 한 165억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캡슐이나 정제로 했는데 최근에는 뭐 젤리 형태도 있고 포 형태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건기식도 계속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 차는 저희가 그 허리둘레 줄어든 걸 봤고요. 2 차하고 3차 인체 시험은 정말 CT를 찍어서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2차 인체 시험은 연세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그냥 전후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영주하고 12주 후에 그 약 3 개월 후 투여를 했더니 CT 상으로 내장 지방이 약 한 10% 줄었고요. 3차 인체 시험을 할 때는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시험도 그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을 넣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라시보 그룹까지 넣고 이때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라시보 대비 이 OBX는 20% 플라시보가 요 정도 줄어들었다면 OBX는 영주 대비 20%의 내장 지방 감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4번 요추에서 CT를 찍으면 밖에 있는 이제 보라색이 피하 지방이라 그러면 복근 안에 들어있는 하얀 게 다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의 그 면적을 가지고 내장 지방의 그 크기가 얼만큼 줄어들었는가를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개월 후에 내장 지방이 20%가 줄었는데요. 내장 지방은 정말 그 운동으로도 빼기 어려운 지방입니다. 뭐 일주일에 그 뭐 20 마일을 뭐 8 개월 동안 조깅을 해도 내장 지방 뭐 한 7% 빼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지금 이 내장 지방을 혈관 신생 억제제로서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OBX가 함유된 정관장 뭐 GL 프로 더블 컷에 이런 그 홍삼이 혈당을 낮추고 이 여기에 지금 체지방 감소 기능성 소재인 OBX가 같이 들어간 더블 컷이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이제 매출은 거의 다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데 좀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많이 그 매출도 OBX 매출도 많이 지금 호조가 됐고 저희가 자체 온라인 쇼핑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지금 한림그에서 스핀오프한 상명에다가 그 기술 이전한 그 선급금이 IND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올해 매출도 인식되고 또 그 뒤따라서 마일스톤으로 IRB를 하면 또 이제 그 마일스톤 그 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작년보다는 많은 매출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